여러분 혹시 최근 금 투자하고 계신가요? 2026년 1월 국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거든요. 지난해 한 해만 65%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불과 한 달 만에 25% 넘게 뛰었어요. 실제로 국내 금 시세도 한 돈당 95만 원 가까이 올랐고요. 1월 초만 해도 87만 원대였는데 한 달 만에 거의 10만 원이나 오른 거죠.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골드뱅킹이나 금 ETF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값이 급등하고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정작 종로 귀금속 거리 상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감쪽 같은 가짜 금이 시장에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조차 속을 만큼 정교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 말로는 피해를 보지 않은 금은방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래요. 도대체 이 가짜 금은 뭐길래 베테랑 금은방 사장님들도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문제를 막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먼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종로 한 금은방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금괴들이 있었어요. 언뜻 보면 진짜 순금처럼 보이는 이 금괴들이 만약 진짜라면 시가로 3억 원쯤 할 거예요. 그런데 전부 가짜였습니다. 금은방 사장님이 의심스러워서 시료를 보냈더니 순도가 62.3%라고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텅스텐이라는 금속이 섞여 있었어요. 버젓이 순금인 척하며 시장에 돌던 걸 간신히 잡아낸 거죠. 이 금은방 사장님 말로는 지금까지 본 가짜 금들이 전부 중국 스타일의 디자인이었다고 해요. 이 정도 유통량이라면 거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래요. 더 놀라운 건 가짜 금의 완성도예요. 초기 모델은 잘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안쪽에 텅스텐 막대가 박혀있는 게 육안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것들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정교해요. 한 금은방 전문가가 설명하길 처음에는 텅스텐 막대였다가 나중에는 텅스텐 알갱이 형태로 발전했대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텅스텐을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섞어 넣는다고 해요. 잘라도 티가 안 나고 녹여도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순금과 가짜 금을 나란히 놓고 잘라봤는데 베테랑 금은방 사장님도 단면만 봐서는 구별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종로 귀금속 거리 곳곳에 가짜 금 경고문이 나붙었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업계도 심각성을 느끼는지 긴급 담화문까지 내걸려 있거든요. 귀금속 거리 전체에 신뢰가 걸린 문제라서 금은방들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가짜 금을 막는 데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최종 소비자 손에 닿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 금은방은 660돈을 매입했는데 작업 중에 300돈이 날아갔다고 해요. 나머지가 전부 텅스텐이었던 거죠. 다른 곳은 3개월 동안 받은 피해액이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업계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집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래요. 그럼 누가 이걸 유통시키는 걸까요?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범하게 종로의 금 감정소까지 뚫으려고 시도했대요. 한 금은방 관계자 말로는 손님을 모시고 감정소에 갔는데 거기서 가짜가 나왔다고 해요. 불렀는데 그 사람이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특징을 물어보니까 중국인이었다고 해요. 업체들 사이에서는 감정소마저 뚫렸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어요. 어떤 금은 감정기로 찍으면 99.7%로 나오는데 막상 녹여보니까 그 안에 속이 텅스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매 업체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금 경계령이 내려졌어요. 중국에서 온 금은 아예 매입을 안 한다고 해요. 한 번 실수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이죠.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손님한테 돌려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돈과 사람, 장비까지 총동원한 금은방들의 가짜금 방어전이 얼마나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제조 단계에서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것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들어온다면 손을 쓸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고 사기이자 기망이거든요. 장난을 친 걸 갖다 판매해서 수익을 얻은 건데 피해본 사람들이 특정될 수 없으니까 그냥 봐줄 건가요? 방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이 진짜로 화나는 건 가짜 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왜 이게 가능한가? 이거거든요. 어떻게 세관을 통과했는지, 왜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이런 범죄를 막지 못하는지, 민간인이 가짜 금을 받아도 진위 여부를 알 방법조차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건 바로 이 감쪽 같은 가짜 금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이에요. 그리고 왜 이 시스템이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왜 전문가조차 속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금의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19.32g이에요. 그런데 텅스텐의 밀도는 19.25g이거든요. 차이가 고작 0.07밖에 안 돼요. 무게로는 거의 구별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초기 1세대는 텅스텐 막대기에 금도금을 한 수준이었어요. 잘라보면 바로 들통났죠. 2세대는 텅스텐 알갱이를 금 안에 섞었어요. 그래도 잘라보면 알갱이네? 하고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세대는 텅스텐을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미세 파우더로 만들어서 금과 완전히 합금 형태로 혼합해요.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표면은 순금이에요. 3mm 깊이까지 순금층이거든요. 그래서 XRF 분석기라고 하는 금은방에서 쓰는 측정 장비로 측정하면 99.9% 순금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안쪽 4mm부터는 텅스텐 파우더가 금과 섞여 있어요. 비율이 62.3%예요. 거의 반 이상이 텅스텐인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영상에서 보셨듯이 불에 녹여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금에 녹는 점은 1064도, 텅스텐은 3422도거든요. 그래서 금을 녹이는 불꽃 대략 1200도 정도에서는 표면의 금만 녹아서 액체가 되고 안쪽 텅스텐은 고체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녹은 금이 텅스텐을 감싸면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전부 녹았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금이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오는지 봅시다. 첫 번째 루트는 관광객 위장 밀반입이에요. 2024년 11월에 중국 정부가 한국인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한국도 중국인에게 단기 무비자를 확대했거든요. 범죄 조직은 이걸 골든타임으로 봤어요. 하루에 10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입국시켜요. 1인당 2kg에서 3kg씩 휴대하고요. 총 20kg에서 30kg이 되는 거죠. 하루 30kg에 30일을 곱하면 한 달에 900kg이에요. 만약 이런 조직이 3개 이상 동시에 운영된다면 월 3톤이고 1년이면 36톤이거든요. 종로 금은방 사장님이 말한 300톤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루트는 국제 특송 화물로 산업용 샘플이라고 위장하는 거예요. 가짜 금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텅스텐 합금 샘플, 금속 재료 테스트용이라고 신고하고 DHL이나 페덱스 같은 특송으로 보내요. 세관에서는 샘플이라고 하면 보통 간이 통관으로 처리해요.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연구용이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금이라고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텅스텐 합금 샘플이라고 신고하면 세관 XRF로 측정해도 텅스텐 62%, 금 38%라고 나오니까 맞네 하고 통과시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중국이 왜 이렇게 한국 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다른 사례도 하나 보면요. 사실 가짜 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23년부터 중국산 저가 금 제품이 한국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요. 겉보기엔 정상적인 18K나 14K 금 제품인데 막상 감정해보면 순도가 턱없이 낮은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18K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K도 안 되는 거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끌려서 구매했다가 나중에 환금하려고 금은방에 가면 그제야 사기당한 걸 알게 돼요. 이런 식으로 중국발 저품질 금 제품들이 한국 금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국내 금은방들은 억울한 상황이죠. 결국 이 모든 게 중국발 부정 유통 때문에 한국 금 시장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세관에서 이걸 막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엔 몇 가지 허점이 있어요. 첫 번째 허점은 세관 검사 장비의 근본적인 한계예요. 한국 세관의 휴대용 XRF 분석기는 표면 3mm까지만 측정해요. 그런데 3세대 가짜 금은 표면 3mm가 순금이거든요. XRF로 측정하면 99.9%라고 나와요. 진짜 가짜를 구별하려면 실제로 잘라서 LA, ICP, MS라고 하는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질량 분석기 같은 고가 장비로 분석해야 해요. 비용은 한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고 시간은 3일에서 5일이 걸려요. 그런데 인천공항으로 하루에 들어오는 금속류 화물이 500건에서 1000원이거든요. 전부 정밀 분석하면 하루에 5억 원이 들어요. 불가능한 거죠. 결국 샘플 추출 검사만 가능한데 이건 로또예요. 범죄 조직은 이걸 알고 있어요. 두 번째 허점은 법적 처벌의 공백이에요. 현행 법상 가짜금 유통은 사기죄예요.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위조지폐 제조는 형법 제207조 통화위조죄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요. 금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준화폐예요.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어도 금은 가치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법은 이걸 단순 사기로만 취급하는 거죠. 세 번째 허점은 무비자 정책의 역설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는 월 평균 50만 명이에요. 이 중 0.1%만 범죄 목적이어도 500명이거든요. 500명이 각자 2kg씩 들여오면 월 1톤이에요. 그럼 전수조사하면 되잖아요? 불가능해요. 인천공항 하루 입국자가 10만 명인데 한 명당 5분만 검사해도 8,333시간, 그러니까 347일이 걸려요. 범죄 조직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대량 소량 전략을 쓰는 거예요. 한 명이 100kg이 아니라 100명이 1kg씩 나르는 거죠. 그럼 한국 금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오염됐을까요? 한국금거래소 비공식 추정치에 따르면 시중 유통금의 약 3%에서 5%가 순도 미달이래요. 그럼 5%면 적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국 금시장 규모는 연간 약 200톤이거든요. 5%면 10톤이에요. 1kg당 8천만 원이라고 치면 10톤은 8천억 원이에요. 8천억 원어치의 가짜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금고에, 은행 대여금고에, 금은방 진열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실물 금 거래는 이제 일반인에게 안전하지 않아요. 전문가조차 속는데 일반인이 구별할 방법이 없으거든요. 그럼 금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실물 금 대신 제도권 금융 상품을 이용하면 돼요. 첫 번째 대안은 KRX 금 시장이에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 현물 거래 시장이거든요. 장점이 뭐냐면 한국거래소가 순도를 보증해요. 99.99% 순금만 거래되고 실물 인출도 가능해요. 1kg 단위로요. 가짜 금 위험이 제로예요. 거래 방법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요. 키움이나 미래에셋, NH투자증권 같은 데서 KRX 금 시장 거래를 신청하면 돼요. 1g부터 거래할 수 있어요. 대략 25만 원 정도예요. 2026년 1월 기준이고요. 수수료는 매매 수수료가 0.3% 내외고 보관료는 연 0.1%예요. 증권사가 한국거래소 금고에 보관해주거든요. 실물로 인출하고 싶으면 1kg 이상일 때 가능해요.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한 공인 금괴로 인출되고 인출 수수료는 약 5만 원이에요. 핵심은 KRX 금은 한국거래소가 순도를 검증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한다는 거예요. 가짜금이 섞일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두 번째 대안은 금 ETF예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건데요. 추천 상품으로는 코덱스 골드 선물에 H가 붙은 거,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이에요. 타이거 골드 선물 H도 있고 AC KRX 금 현물도 있어요. 장점은 주식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부터 가능하고요. 약 10,000원이면 돼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보관 걱정도 없어요. 수수료는 매매 수수료가 주식과 동일하게 0.015% 내외고 운용 보수는 연 0.1%에서 0.3%예요. 단점은 실물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금 가격에 연동되는 거지 실물을 소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핵심은 금 투자가 목적이지 실물 보유가 목적이 아니라면 ETF가 가장 간편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안은 은행 골드뱅킹이에요. 통장에 금을 보유하는 방식인데요. KB국민은행의 KB골드, 신한은행 골드뱅킹, 하나은행 골드통장 같은 게 있어요. 장점은 은행 창구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1g부터 적립이 가능해요. 실물 인출도 가능하고요. 10g, 100g, 1kg, 금괴로요. 은행이 순도를 보증해요. 수수료는 매매 스프레드가 시세 대비 2%에서 3%고 실물 인출 수수료는 약 3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단점은 수수료가 KRX나 ITF보다 높다는 거예요. 거래 시간도 은행 영업시간으로 제한되고요. 핵심은 디지털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게 적합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대안은 한국금거래소 공인 대리점에서 실물을 구매하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하고 싶다면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한국금거래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인 대리점 목록을 조회하세요. 구매할 때 한국금거래소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요. 1년 번호가 새겨진 금고에만 구매하세요. 보증서 원본을 수령해야 해요. 복사본은 안 돼요. 세금 계산서 발급도 필수예요. 절대 피해야 할 건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개인 거래예요. 지인 속의 금거래도 피하고요. 중국 직구 금제품도 안 돼요. 할인해드립니다 하면서 현금 거래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간단히 비교해 드릴게요. KRX 금 시장은 안전성이 최상이고 편의성도 좋아요. 수수료는 낮고 실물 인출이 가능해요. 1kg 이상일 때요. 최소 금액은 25만 원이고 중급 투자자에게 추천해요. 금 ETF는 안전성도 최상이고 편의성이 가장 좋아요. 수수료도 낮고 실물 인출은 불가능해요. 최소 금액은 10,000원이고 초보 투자자에게 추천해요. 은행 골드뱅킹은 안전성이 최상이지만 편의성은 보통이에요. 수수료는 높고 실물 인출이 10g부터 가능해요. 최소 금액은 25만 원이고 중장년층에게 추천해요. 실물 금은 안전성이 매우 낮고 편의성도 별로예요. 수수료는 매우 높고 실물 인출은 즉시 가능하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정리하겠습니다. 가짜금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법이 바뀌어야 하고 국가가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실물금 거래는 위험해요. 전문가조차 속거든요. KRX 금 시장, 금 ETF, 은행 골드뱅킹을 이용하세요. 제도권 금융상품은 한국거래소와 은행이 순도를 보증해요. 가짜 금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건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알았어요. 그러니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공유해주세요.